최근 들어 공소시효로 얼마 앞두지 않은 장기 유죄 사건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 시그널은 픽션이지만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흥미진진하게 극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극에 나온 사건들이 실제 어떤 사건들을 모티브로 탄생하였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김윤정 유괴살인 사건과 서영준 살인 사건입니다. 먼저 모티브가 된 사건은 1990년대 한국에서 발생한 유괴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 유괴 살인 사건입니다. 잘 있어요. 우리 애기 뭐 밥은 좀 먹나요? 원하시는 게 뭔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극에서는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나 죗값을 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잡혔습니다. 드라마와 유사한 점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띠는 여성이 범인이라는 점입니다. 사건의 범인이 사채와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임산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더욱 사회적인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극상 범인에 의해 살해당해 맨홀에서 목을 맨 상태에서 발견된 서영준 살인사건은 2010년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맨홀에서 시신이 발견된 일명 오창 맨홀 변사 사건을 모티브로 탄생하였습니다. 맨홀 뚜껑 위에 줄이 감긴 채로 죽은 이가 마치 교수형을 당한 것처럼 목이 매달려 있었고 게다가 두 손은 등 뒤에 케이블 타이로 결박되어 있던 사건으로 경찰을 긴장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만약 최 씨가 자살을 한 것이라면 여러 번의 연습을 거쳐도 어려운 방법을 단 한 번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찰의 추정대로 절망에 빠져 배회하다 즉흥적으로 감행한 자살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경기 남부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모티브가 된 사건은 바로 수많은 매체에서 다뤄졌으며 대표적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이 떠오르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차례로 살해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음부가 크게 훼손되거나 피해자의 음부 안에서 정액 또는 머리카락, 담배꽁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이었고 180만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으며 3천여 명의 용의자가 조사를 받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은 국내 장기 미제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일명 대도 사건으로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재벌들과 고위 관료의 저택들이 털린 사건입니다. 그들의 저택에 높은 담과 경비원 그리고 비밀금고 또한 무용지물이었고 심지어 모든 절도는 벌건 대낮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담한 범죄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소문까지 돌았고 당시 권력에 숨죽어 지내며 생활고를 겪던 서민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붙었던 수식어는 대도, 의도, 현대판 홍길동, 한국의 루팡 등 당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고 이는 일명 대도라 불리우는 조세영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극상에서 나왔던 한영대교 붕괴 사고입니다. 이는 1994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모티브로 성수대교 상부 트러스 약 50m가 점검 부실과 내부 결함, 과적 차량의 통과 등으로 붕괴해 무너져 내렸던 사고로 사고 부분을 달리던 차량과 버스가 추락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들이 사고를 당한 한국사에 남은 안타까운 사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고 차량 중 뒷바퀴가 걸쳐있다 추락한 버스 탑승자 피해가 컸으며 오히려 곧바로 추락한 승합차에는 경찰의 날을 맞아 표창을 받기 위해 이동 중이던 의경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고 발생 후 전원 무사하여 헌신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조했다고 하네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더불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붕괴 사고였습니다. 새벽 0시쯤부터 이음새 부분에 틈새가 벌어져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위험을 알고도 당한 사고였습니다.
9화, 10화, 11화에 등장한 홍원동 살인사건은 극중 차수연 형사가 직접 사건에 개입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심층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 일명 엽기토끼 사건으로도 불리우는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탄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2005년에 20대 회사원이 포대자루에 담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건은 공휴일에 이루어졌으며 신정역 부근이었고 포대자루와 돗자리 등으로 꽁꽁 싸 끈으로 묶은 상태였으며 얼굴은 검은 비닐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피해자가 탈출한 것까지 극의 사건과 싱크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극에선 범인이 잡혔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네요. 키 175cm 이상의 다부진 체격에 짙은 눈썹의 소유자로 기억이 됩니다. 알게 된 여학생들을 집단으로 성폭행. 마지막으로 현재 극이 진행 중인 인주 여고생 사건입니다. 극중 인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사건은 2004년 발생한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일명 밀양 여중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항공주라는 영화로도 제작돼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 연루자 100여 명 중 3명에 대해서만 10개월형이 선고되었고 모두 1986년생으로 이 중에 부모들이 시의원과 도의원, 고위 공무원인 밀양 지역 갑부들의 자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단 강간을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협박하며 성고문을 했으며 동생과 사촌 언니까지 끌어들여 폭행, 강간한 매우 악질적인 사건입니다. 들어보니까 애는 마지못해서 그랬대더라. 동윤이라고. 또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하지 못하였고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와 결국 피해자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 또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과연 피해자가 소위 있는 집 자녀였다면 어땠을까요? 공분을 사는 사건임은 분명하네요. 그리고 아직 극에 나오진 않았지만 시그널에서 김원혜 씨가 많이 언급하는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있습니다.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은 1987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오대양 공장의 구내식당 천장에서 남자 4구, 여자 28구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집단 자살로 결론냈지만 집단 자살 사건의 배우로 유병헌 씨가 지목되었고 나아가 타살설까지 돈 사건입니다. 공소시효의 폐지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시그널을 통해 과거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보내온 신호, 그 신호가 현실에도 닿은 것 같습니다. 부디 범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사건은 어떻게 지금도 못 풉니까 그거? 만약에 지금 발생했다면 당연히 해결했다라고 정말 지금은 그래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 진랩이었습니다.